안녕하세요, 소금딸입니다. 오늘은 재테크랑 관련 없지만 그래도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주식으로 얼마 벌면 퇴사하실 건가요? 로또 1등 당첨되면 퇴사하실 건가요? 1등 당첨금 확인해 보니까 28억이라고 나오네요. 총 280억 중에서 당첨된 사람들 10명. 2등 같은 경우에는 6,200만 원입니다. 요거는 안 되겠죠. 28억 당첨되면 퇴사하실 건가요? 여기 33% 세금을 떼나요? 한번 볼까요? 조금 불편한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봉 얼마 받으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연봉 얼마셨나요? 지금은 얼마 정도 받으시나요? 그래서 근로소득으로는 얼마까지 버실 거고 금융소득으로는 얼마나 늘릴 계획이신가요? 60세까지 일할 거라고 하면 근속연수가 얼마나 남으신 거죠? 그래서 얼마 정도 더 벌 수 있으신가요? 만약에 복권이 당첨된다면 얼마짜리 복권에 당첨을 되면 퇴사하실 건가요? 퇴사를 염두하고 있으시긴 한 거죠.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조사를 해보니까 2026년 대한민국 중위소득이 한 3,400만 원 정도일 거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자료가 나와 있진 않습니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렴풋하게 중위소득으로 평균으로 하면 고소득자가 많으니까 너무 높게 나와서 3,400만 원 중위소득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가는데 매년 5%씩 상승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직장인 연봉 상승률이 5%라고 평균 그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더 높을 때도 있고 더 낮을 때도 있겠지만 꾸준히 5%씩 상승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직급을 높이거나 진급을 하면 갑자기 많이 뛸 때도 있겠죠. 근데 연봉 인상이 그만큼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복지와 인센티브 금액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금액을 세전으로 계산을 했을 때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처음에 3,400 받았을 때 총 3,400 받고 그 다음 5%가 오르면 그 다음 해에는 3,57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합쳐서 총 6,97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5%가 뛰면 두 개를 합쳐서 1억 719만 원이 되고 그렇게 다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차가 됐을 때는 한 4.3억을 총 받았고요. 20년이 됐을 때 한 11억 정도를 받은 겁니다. 30억일 때는 22.5억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저축 금액이 아니라 총 수령 금액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 3,4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연봉 상승률을 5%로 가정을 하면 30년 동안 모으는 돈이 아니라 버는 돈이 총 합쳐서 22.5억이거든요. 그러면 얼마짜리 복권에 되면 우리가 퇴사할 수 있을까요?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로또 1등 되면 퇴사하실 건가요? 혹은 주식이나 코인으로 28억을 벌면 퇴사하실 건가요? 왜냐면 로또 1등 당첨 금액이 28억이니까. 사실 이게 가능성이 되게 희박하죠. 로또 1등이 된다고 하면 확률이 되게 낮잖아요. 그러면 얼마짜리 복권에 당첨되면 퇴사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얼마 벌면 퇴사하실 건가요? 각자 처한 상황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7년차 차장이고 45세인데 자녀 임금이 한 15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얼마짜리 복권이 되면 퇴사하실 건가요? 상상은 재미있죠. 우리 로또 1등 당첨되면 뭐 할 건가요? 저는 1등 당첨되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고 차 한 대 살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12억이 돌파했다고 하네요. 저는 제일 큰 거, 국산 중에서 제일 큰 GV80만 적당한 등급으로 되는 걸로 사겠습니다. 그래서 28억 되면 서울에 자가 12억 정도 매매하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자동차 한 개 산 다음에 한 15억 정도 남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최고로 좋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15억이 남았다. 그러면 뭐 하실 건가요? 일단 사고 싶은 거 다 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죠? 뭐 하죠? 잔액을 전체 어디에 투자를 해서 매월 불로소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금을 넣을 수도 있고 배당금을 넣을 수도 있고 나스닥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원금을 제외한 이익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만약에 15억을 가지고 운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 3.3%, 8%, 10%가 되었을 때 연간 수익이 이 정도가 나오는데 각각 투자를 예금은행 예적금에 하면 3%, SCHD 배당금만 받으면 3.3%, 올해더 포트폴리오를 하면 투자 수익이 8%,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면 1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하면 4,500만원, 4,900만원, 1억 2천만원, 1억 5천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를 12로 나누면 월 평균 375만원, 410만원, 1000만원, 1250만원 이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똑같이 해볼게요. 3%, 3.3, 8, 10%씩 각각 투자를 했을 때 만약에 내가 15억을 운용을 한다, 10억을 운용을 한다, 4.5억을 운용을 한다 했을 때 월 평균 내 손에 들어오는 게,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게 375만원이다, 412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1250만원이다가 되는데 이게 15억이 10억으로 10억이 4.5억으로 줄어들게 되면 그 당연하게 금액이 줄어들겠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4.5억을 운용을 하더라도 10%의 수익을 내면 연 4,500만원을 벌고 월 375만원을 받습니다. 근데
연평균 이익률이 3%일 때 15억을 운영을 하면 4,500만원씩 연간 벌어들이고 월 수익은 350만원으로 요게 두 개가 같게 됩니다. 그러면 높은 연평균 이익률일수록 좋잖아요. 근데 과연 매년 연평균 10% 수익이 가능할까?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고 하면 4.95억, 즉 한 5억 정도만 있으면 1년 생활비 5천만원 떼놓고 4.5억으로 굴리면 1년에 10%로, 즉 월 375만원이 들어오도록 세팅을 하면 퇴사할 수 있을까요? 나스닥 100 연평균 수익률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20년이면 10%, 10년이면 약 18에서 20%, 최근 24년 동안은 약 한 12% 정도, 38년으로 봐도 12에서 13%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네요. 최근으로 갈수록 좀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연평균 10%라는 말이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를 SCHD, QQQ, 그다음 S&P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연평균 수익률이 12.6%, 22%, 15% 이렇습니다. 여기 AOR이라고 하는 것은 6040 포트폴리오, 주식 60에 채권 40 정도를 하면 한 8.6% 연평균 수익이 난다고 하네요. 실제로 그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여기 SCHD가 진한 파란색, 그 다음 QQQ가 연한 파란색, 그 다음에 녹색 비슷한 게 S&P 500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SCHD를 해도 12.6%씩 좀 꾸준히 상승하는 걸 볼 수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한 15% 정도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QQQ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 높아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22% 정도는 먹을 수 있다고 지금까지는 과거상 데이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최고점에서 떨어졌을 때는 더 많이 줄었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줄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SCHD는 8%, 그다음 QQQ는 15%, S&P는 12%입니다. 전체 중에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중에서 일단 최고점에서 낙폭이 가장 컸을 때 2022년 정도에서부터 보더라도 그래도 8% 이상씩은 무조건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초반에는 SCHD가 좀 방어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QQQ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QQQ가 더 상승을 하고 SCHD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시 현실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출근을 하시나요? 왜 출근을 하냐고 물으면 돈 벌려고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왜 돈을 벌려고 하냐는 거죠. 왜 돈을 버냐면 주거비, 식비, 교육비, 생활비 등등을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그 다 필요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이야기는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에 따라서 다 각자 다르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월급의 한 30% 정도는 저축 목표를 가지고 있어라. 주거비는 원금 정도는 저축하는 거에 포함시켜 드리겠다라고 유튜브에 많이 봤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게 가능하던가요? 저는 그래도 목표는 이렇게 잡고 여기에 맞도록 소비를 통제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월 불로소득이 얼마면 출근을 안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얼마짜리 복권에 당첨되면 퇴사를 안 할 건지, 왜냐면 얼마만큼을 모아서 연평균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를 알면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받는지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퇴사를 할 건지를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돈이 얼마가 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을 얼마로 굴릴 수 있을 때 퇴사할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몇 살에 퇴사하실 계획이신가요? 60세가 되면 은퇴를 하실 건가요? 일이 재미있다면 은퇴를 안 하실 거고, 당장이라도 회사를 때려치고 싶다면 60세에 은퇴를 하시겠죠. 은퇴를 하고 돈이 많으면 무엇을 살 건가요? 돈이 많으면 시간을 사거나 건강을 사시겠죠. 왜냐면 요거 두 개가 있으면 행복이랑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은퇴를 하고 시간이 많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요.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퇴를 하면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은퇴하면 지금 떠오르는 거, 무엇을 하고 싶어요? 테니스를 치고 싶어요? 골프를 치고 싶어요? 여행을 가고 싶어요? 무엇을 사고 싶어요? 어디를 가고 싶어요? 뭘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꼭 은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면 되지 않냐?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 항상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꼭 은퇴하고 해야 되는지. 저는 만약에 은퇴를 하면 어려운 경제를 쉽게 설명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조금 덜 화나서 덜 화난 모습으로 돌아다니지 않을까, 내 주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해외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해외여행 가면 한국 사람들은 항상 바쁘고 항상 시간이 없고 항상 여유가 없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돈이 많고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여유는 없어요.
항상 얼굴에 화가 나 있고 즐길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한국 사람들이 좀 여유가 없다는 느낌을 받긴 받았습니다. 워런 버핏 형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게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아마 그럴 겁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루에 24시간 받는 건 동일하겠죠. 근데 24시간을 온전히 다 근로소득을 하는데 아니면 근로소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아마 시간을 다 보내야 된다는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책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거든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워런 버핏 형님의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잠자는 동안에 돈이 어떻게 들어오게 할지를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식 투자, 연금 투자가 제일 생각이 났고 재테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잘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한 달에 얼마 쓰는지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그리고 수익률도 재테크를 하시는 분이라면 얼마를 벌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은퇴를 할지를 생각을 해보는 게 내가 얼마 금액을 모았을 때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니까 내가 얼마를 소비하면서 살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퇴사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 은퇴할 시점이 언젠지를 알 수 있게 되겠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시간 부자가 되면, 은퇴를 하게 되면 뭐 할지는 꼭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월 수익이, 그러니까 불로소득이 월 생활비보다 높아서 0보다 크면 돈이 항상 남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시적이 아니라 1년, 2년, 3년 지속 가능하다면 그 사람은 경제적 자유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부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부자는 아니더라도 경제적 자유는 이뤘다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0이든 50이든 70이든 언젠가는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언젠가는 은퇴를 하게 될 거예요. 근로소득을 못하는 신체적 나이, 육체적 나이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테크를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되고 연간 평균 수익률이 얼마인지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계산이 되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월 지출, 평균 수익률, 그리고 언제 은퇴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